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아침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촌스러워가지고 KTX를 잘 못타서 KTX를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를 몰랐어요. 이게 지금 연휴가 돼가지고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이렇게 혹시 또 늦으면 안 되니까 7시에 출발해서 5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대충 말리고 와서 머리가 이상해서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드라이만 해달라고 했는데 머리 짧은 게 앞머리가 올리겠다고 이렇게 잘라버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너무 어색해가지고 무대 위에 서는 것도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좀 보시기에도 좀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PPT 이제 조금 재밌어졌으니까 강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셔가지고 조금 더 또 편안한 마음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 저희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특별한 게 없고 정말 보통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을 15년 동안 하면서 다른 분보다 뭐가 조금 더 강할까 생각해 봤더니 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 그 위대한 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라는 문턱을 굉장히 낮춰드렸다고 여러분들 가슴에 좀 용기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보세요? 저희 차장님께서 이거 여기 보냈다 하던데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밤새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셨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습니다. 프로필이 뭐 없습니다. 저는 33살 때 아메를 만났고요.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갔습니다. 전문대를 갔더니 제가 원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전문대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죠.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해서 편입이 좀 쉬웠고 대학원까지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삶 안으로 학교를 더 간다고 해서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K 장녀, K 장녀지만 또 K 장녀 어떤 건지 아시죠? 굉장히 책임감이 강력한. 그래서 제가 잘 사는 게 저희 부모님이 아무 걱정 없으시고 제 동생들도 잘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좀 항상 더 나은 환경으로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갔지만 대학원에 사실은 대학 강단에 서고 싶어서 갔는데 남편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학업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3살 5살 그때 아이가 있었고 남편은 이제 교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15년간 사업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저는 처음에 19살 때부터 아메이가 왔어요. 진주에 혹시 사면여고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주에 사면여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때 수학 선생님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고 잘했었거든요. 근데 수학생께서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 며칠 안 있어서 어느 기원으로 좀 나오라고 전화를 하셔서 그때는 학생은 선생님이 부르면 그냥 무조건 나갈 때였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상한 카탈로그 같은 걸 펼치시더니 저한테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업 설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은 뭐였지? 이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고 지나갔고
두 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헷갈립니다. 남편의 친구들 두 명이 그때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차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조금 카샵을 해서 막 하던 때였는데, 남자친구들이 막 이렇게 생리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럴 때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또 두 번도 안 하고 또 얘기가 지나가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참 좋아했던 공무원 부부, 언니 부부가 있었어요. 그 오빠랑 언니가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왜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이런 걸 할까? 근데 또 제가 좀 착하니까 어디 좀 오라 하면 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라 해서 제가 나갔는데 느낌은 그때 전부 다 까만 양복을 입고 계시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 자리가 약간 조폭 모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어떤 말이 귀에 들렸다기보다도 그냥 그 분위기가 조금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은 거. 근데 언니를 위해서 뭔가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짜장면 이런 게 사준 게 무슨 도움이 됐겠냐 싶지만, 그때 뭐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막 좀 사줬던 기억이 있었고, 그 사이에 사실은 19살과 첫 번째 아메이가 오기 전에, 두 번째 아메이가 오기 전에 이상한 다단계에 한번 끌려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계속 서울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나 가기 싫은데 그냥 갔어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다단계였던 것 같아요. 딱 가자마자 이렇게 감금 같은 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강남 도곡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 이렇게 합숙을 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생겼지만 유도 2단이고 검도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들, 좋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집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니네 몸은 니네가 지켜야 된다고 전부 다 딸들을 둘째 빼놓고 다 유도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5층이었고 막 약간 거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고 제가 가진 소지품들을 밖으로 던지고, 아무튼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메이가 계속 왔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와 함께 아메이가 보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왔던 아메이가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길래 아메이는 조금 다른가라는 생각 정도만 있었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 사촌 언니 부부가 했었는데, 다섯 번째 저한테 33살에 아메이랑 왔었을 때 앞에는 아메이를 이해를 하지도 않았고 제가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저한테 필요할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3살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었었고 저한테 되게 아메이가 필요했던 것 같은, 그때는 아메이가 정말 제대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메이에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섯 번째 올 때 아메이는 이미 걸어 들어오시는 스폰서님한테 제가 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메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분의 모습을 보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만 신뢰를 제가 갖게 된 거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소개해준 스폰서님 제 친구가 있었지만, 걸어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이 다단계의 그 어떤 모습도 아니었고 남편 친구의 그런 모습들도 아니었고, 되게 신뢰 있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했던 것 같아요. 들어야만 들리는데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게 하는 나의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33살 때 아메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제가 아무튼 좋은 회사는 다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서 회사들을 이렇게 다니다가 사실은 저는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평생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고 싶어서 애들 밥 해주고 싶고 간식 해주고 싶었던 엄마인데,
가난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물론 교사의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자영업을 평생 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결혼할 때 교사하고 결혼한다고 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평생 큰 돈 못 맞이고 평생 부자로 못 산다고, 그냥 월급쟁이 생활 안에서 살게 될 거라고, 사업가를 만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때 너무 사랑하니까 가난도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직장인으로서 같이 교사 직장인 하니까 우리가 출발선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잖아요. 보통 뭐 시댁에서 전세 집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결혼조차도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현모양 제 꿈을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허기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큰 돈을 못 만진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제 담보 대출 받았던 그 돈을 그냥 빼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영업이죠, 자영업. 그래서 일본 수입 화장품 대리점을 하면서 제가 그때 지금 15년이니까 자영업 한 21년 전에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어요. 한 달에 택배로 나가는 것만 한 700~8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어도 나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이거 진짜 괜찮다, 나 금방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항상 자영업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을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저 쇼핑몰 사이트를 본사에서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갑은 무조건 그 계약에 의해서 을은 계약에 의해서 갑의 말을 법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대리점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자들이 그 계약서 쓸 때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지도 않고 그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그래서 제가 저 쇼핑몰을 뺏기고 난 다음에 온라인이 앞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각과 을이 되는 이제 자영업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리점은 그만두고 수입 그릇 대리점이 아니라 수입 그릇 가게를 하게 되거든요. 여자분들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막 싸이월드도 있었기 때문에 쇼핑몰도 하고 싸이월드에도 계속 올리고. 근데 화장품은 너무 편한 게 하나만 사진 딱 올려놓고 나면 제품이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장만 해서 제품 배송만 나가면 되는데, 그릇은 하나 팔리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구경할 게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쇼핑몰이 참 안 쉽다라는 생각을, 똑같은 자영업이지만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쇼핑몰 할 때 한 20년 전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쇼핑몰에. 그래서 사람을 고용했고 촬영 도구를 다 준비해서 그 사진 촬영해주는 기사님을 불러서 사진을 찍어서 올릴 그런 아주 힘든 때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33살이었어요. 근데 이 커피숍은 뭐냐 하면, 제가 커피숍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많이도 했죠. 그릇 가게 하면서 제가 비전을 봤는데 전업을 결정하는 날이 왔겠죠. 제가 9% 정도 될 때 저 아메이만 할 거라고 전업한다니까 스폰서님들께서 아메이 사업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냥 차근차근 밟아가라 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제 가슴 속에 큰 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가게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랬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진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더 고집이 세가지고 저는 전업을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 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영업은 오픈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접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원하는 날 가게가 접어지지가 않아요.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빨리 그 가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월세 310만 원 주던 그 가게 월세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빈 가게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릇 가게를 이렇게 커피숍으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저는 이제 사업을 조금 하러 이제 나갔었어요. 좀 간이 좀 컸죠, 33살에.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랬던 시간들을 1분 1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늘 뭐 힘들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받는 보상이나 제가 앞으로 받을 보상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기 주도권이 있는 삶이어야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아버지한테 늘 이렇게 듣고 이제 컸기 때문에 자영업이 저한테 딱 맞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해보니까 그 한계가 많이 느껴졌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어떤 내 사업은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가게 하나를 하면서도 더 하나를 어떻게 할까, 뭘 더 할까. 그래서 제가 문어발식 경영을 좀 많이 했죠. 온라인 쇼핑몰도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들었을 때 이게 보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했거든요. 저도 보통 그냥 이런 엄마였어요. 이런 밥 도시락 싸고 뭐 이렇게 해주는 엄마였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이 수첩에다가 임유진 FC라고 이제 큰 이제 꿈을 이제 잡고 붙이고 이제 아메이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3살 5살이었던 요 앞에 이제 딸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작년에 대학을 가고, 딸이 또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가우디 투어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하튼 아메를 해서 자영업을 했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에서 사업가와 ABO의 차이를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갈 때 항상 필요했던 건 자본이 아니라, 여기에서 넘어갈 때 필요했던 건 나의 마인드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본이 없어서 여기를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돈이 없었지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자영업자에서 사업가로 넘어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사업가에서 ABO로 갈 때는 당연히 돈은 없어도 되지만 이 생각과 마인드가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의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저는 늘 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갑이 될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도 저는 사업을 얼마나 이렇게 무식했냐면, 좀 큰 자영업이 사업인 줄 알았죠.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남편이 월급 생활자였고 제가 자영업자일 때 돈을 많이 벌면 사업가로 넘어갈 수 있다 생각. 저 선을 넘어가는 거, B나 I 사부면으로 넘어가는 거는 능력과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는 거를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회사에 대한 무한 신뢰, 이 공정한 기회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듣게 됐잖아요. 그럼 제 딴에는 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메이를 이해를 조금 했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들을 카운터에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착하게 또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주신 거죠. 제품을 막 진열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꺼내기 쉽잖아요. 카운터에 이렇게 핸드로션이 딱 올라와 있으면 말 꺼내기 쉬우니까 이렇게 올려놨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임유진 리더님, 뭐 이렇게 하면 사업할 수 없고 회원 박탈당한다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기분 나빠, 나 안 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회사 너무 괜찮다. 근데 왜 박탈해요? 이러니까 당신은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품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회원 번호를 박탈당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에 대한 무한 신뢰를, 제가 애써 만들어놨던 온라인 홈쇼핑을 그냥 뺏겼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누구든지 똑같은 공정한 입장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의 커피숍을 하면서 제 양심상 녹차도 아무거나 못 쓰겠고 이렇게 그 주스도 아무거나 못 쓰겠어. 많이 남지 않아요. 일반 커피숍은 이런 얘기하면 좀 커피숍 하는 분들 기분 안 좋을 수 있는데 재료상에서 커피 뭐 이런 재료들 저렴한 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파이토가 아니고 퀸치 체리 뭐 이런 걸로 주스를 했는데 회사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 저를 엄청 지켜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저는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하게 가게가 나가게 되면서 이제 커피숍을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그 두 번의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제가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자영업할 때 본사는 항상 어땠냐면 많이 팔아주는 총판이나 소매 뭐 이런 집들을 더 이렇게 대우해주고 좋아했어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당신이 매출이 크거나 작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다라는 게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불공정하다고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렇다라는 게 제가 진짜 이게 평생을 바쳐도 너무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플래티늄이 되면서 제가 인정과 보상이라는 걸 처음 받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워커힐 호텔을 갔는데 제가 그때 루비 플래티늄이 돼서 워커힐 호텔 갈 때 1번 헤드 테이블에 딱 앉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앉아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플래티늄이라는 거는 그때 우리가 뭐 PB, BB가 그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500만 원 제품을 한 6개월 정도 팔았다고 이런 보상을 해줘.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포트메리온 다닐 브랜드 하나만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팔았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그냥 생필품 한 달에 1,500만 원치씩 팔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6개월 했다고 회사에서 이런 보상을 해주나? 그 사진 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무한 신뢰를 갖고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메이는 내가 잘 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안정적이고 싶어서 사실은 시작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돕는 일이고 이 지구 환경에 우리가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대본을 보고 난 다음에 느끼고 사업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나니까 제 가슴 속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줍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오폐수는 배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면서 사업은 안 해도 되지만 제품은 반드시 쓰라고 그렇게 많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명감이 제 가슴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으니까 내가 돈 버는 그 이상의 어떤 큰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돈을 더 뭐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뛰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보는 눈은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는 돈 버는 이상 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저는 사업 초기에 좀 빨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하면 할수록 대문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저를 설득하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저는 진짜 사업 초기에 사업 설명과 대문을 정말 많이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조금 빨리 이렇게 좀 키워나갔던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나 하나에 그냥 잘 살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안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물려준 내 환경에서 나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 자식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엄마인데 우리가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신과 가치를 물려주는 그래서 그 문화를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영업처럼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처럼 제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잖아요. 어쩌다가 보니 그냥 제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는데 저한테 이게 그냥 온 거니까
아메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도 아메이가 원망스러웠던 일, 스폰서님이 원망스러웠던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 잘 살아라고, 나 부모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더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 시스템 속에서 그런 사랑과 칭찬을 듬뿍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첫 여행을 갔을 때 제주도 가족 6명 보내줄 수 있다 해서 그때 제가 첫 여행을 도전해서 바운더스 PT와 사파이어를 동시에 성취하면서 제가 갔던 첫 여행이었는데 이제 부모님 사진을 찾다가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메이 한다고 너무 반대를 하셨거든요.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리 몽댕이를 부른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시집 왔고 아빠하고 따로 살고 있고 굳이 내가 아메이 한다고 아빠 오늘 아메이 공부 가요, 아빠 오늘 아메이 누구 뭐 사업 설명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래 해야지 생각했어요. 몰래 하다가 어느 날 통장을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통장에 한 달에 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 아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제가 아메이를 공부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캐시백이 됐어요. 아빠가 30년간 믿었던 딸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메이는 진짜 내가 잘하면 괜찮더라. 사재기할 만큼 바보도 아니고 사잴 만큼 큰 집도 없고 사잴 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빠가 걱정하시는 사업하다가 망했다더라 이런 케이스가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달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신 줄 아세요? 그래, 그것도 잘만 하면 괜찮다더라. 그러면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아빠 말씀 듣고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족이 반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 것들이 헛되이 될까 봐, 또 이렇게 약간 허상만 쫓다가 끝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지, 절대로 여러분 아버지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첫 여행을 아버지를 딱 모시고 갔거든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엄마랑 모시고 갔는데 마지막 날 만찬장에서 아버지가 어디서 소주를, 아메는 맥주는 무한 리필인데 소주는 안 주거든요. 어디서 소주를 구해오셨는지 싹 소주를, 제가 35살의 첫 여행이죠. 35년 살면서 아빠한테 처음 술잔을 받았어요. 아빠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술잔을 탁 부어주면서 고생했다 큰딸 이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너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괜찮으니까 아빠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건설 사업을 하다가 엄청 내려앉아서 제가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사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소주잔에 소주를 부어주면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아유, 갑자기 생각했다 눈물이 나네. 근데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몰래 해서 어쨌든 성공해서 딸의 어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아버지는 너무 감사한 거죠. 대견하고 태어나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던 날 같아요. 그때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갔고, 너무 슬프게도 요번에 치앙마이 아버지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는 이제 아버지 또 사업 때문에 또 이제 못 모시고 갔고 일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수석이 되고 아버지를 못 모시고 갔어요. 작년에 암투병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자꾸 넘어가 버리네.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스폰서님, 저희 멘토가 되어주시는 파운더스 EDC 김미지 스폰서님이시고, 제 가운데 꽃을 왜 넣어놨냐면 큰 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결혼기념일 날 꽃을 사왔는데 돈 낭비라고 사오지 말라 했었거든요. 여자분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화분을 사왔더라고. 화분도 사오지 말라 했어요. 그 사치고 낭비니까 우리 인생에. 근데 꿈 목록 써보라는데 제가 나한테 꽃을 선물해주고 싶다를 썼어요. 이게 사치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을 사는 게 사치예요? 그게 사치여야만 합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 못하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껴야 잘 사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어서 부자 돼야 되니까, 어서 잘 살아야 되고 부모님한테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 엄마 교사 만났지만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근데 돈은 벌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꽃을 제일 처음에 썼어요. 나를 위해서 꽃 한 다발 사기. 진짜 큰 꿈이 있어서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소소한 거 하고 싶어서 제가 아메 사업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해외로 예약했다가 그때 이라크 전쟁 터지고 사스가 처음으로 터져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공무원을 배출해내신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해외는 위험하다 가지 말거라 이러시길래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그때 제가 제주도 가서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자. 근데 결혼 6년 차 동안 한 번도 제주 못 갔어요. 해외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메의 비전을 통해서 해외여행 매년 우리 가족들 같이 가고 싶다. 이게 제 꿈의 다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엊그저께 우리 결혼 20주년이어가지고 딸들이 미러 버전 이제 촬영하자 해서 한번 한 거고, 엄마 이렇게 모시고 치앙마이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 제가 퍼스트 됐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안 태워주고 비즈니스를 태워주더라고요. 좀 눈물이 났지만 어쨌든 엄마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그때 돌아가실 때 기도했거든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셋이서 잘 엄마 모실 테니까 아빠 편안하게 눈 감으시라고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에메랄드고, 막내 동생은 사업은 하지 않지만 GP 때 그만뒀지만 아메를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엄마와 행복하게 이제 아주 이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써보라길래 그냥 차, 아파트, 해외여행, 아들 교육, 부모님께 효도 이거 썼어요. 버킷리스트 쓰라길래 재료에 꽃, 나한테 꽃 선물하기. 근데 아메를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라왔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풍요로운 삶과 베푸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어저께도 서울 있다가 지금 2박 3일 동안 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이제 3일 만에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학과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아메이는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쉬워요. 실체가 있잖아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이 되고 하면서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뭐 제 친구가 무슨 사업한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제 몇 개 이제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달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어. 쟤는 저 정도 가게를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매달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 보여주겠어요. 우리 파트너 뭐 실체가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정이 쉽지 않아요. 밖에서 보는 우리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참 마음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아메는 쉬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너무 쉬워요. 저는 이 일은 그만큼 힘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쇄소득이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제 주위에도 받아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게 받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일이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학과의 길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를 배우고 자세를 갖추고 지속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정에서는 제가 첫 번째 포기하지 말 것.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 19살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전달했는데 계속 13년 동안 전달했으면 제가 스폰서님 밑에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거잖아요. 포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사인을 하는 순간 내가 33살에 일 시작하게 될 줄 알았다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겠지.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13년은 기다리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차인데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알리는 친구가 있어요. 15년 동안. 징하죠.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의 특징을 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키워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 지속해서 가는 거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에 집중도 했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유보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유도 2단이지만 그래도 음악 듣는 게 취미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 말고 들은 적이 없어요. 하물며 그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CD와 카세트 테이프, 차를 타고 이렇게 A면을 탁 하면 옷도 입어서 딱 뒷면이 이제 돌아갈 때 이게 탁 빠지거든요. 그럼 다시 탁 밀어 넣어야 돼요. 그때 호텔 캘리포니아가 나오는데 저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정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저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아무도 그 차이는 없었고 저 혼자만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바로 그러니까 들리자마자 바로 테이프를 밀어 넣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 파트너 리더님들 욕하면 안 되는데 보니까 정말 요즘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2마리의 토끼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더라고요. 2마리가 아니라 3마리, 4마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될까? 제가 몇 년 진짜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절제의 성공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당신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3년간 절제해라. 물욕. 뭐 갖고 싶다라는 거 가지지 마라. 그리고 식욕.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성공 안 된다더라고요. 진짜 우습죠. 그리고 성욕. 전부 다 절제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난 게 저 알았어요. 나는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안 했구나. 저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 제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임유진 리더님, 영화도 좀 보고 문화생활도 즐겨. 이러다가 너 죽는다. 이러다가 그만둔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포기와 유보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도 한 번도 안 봐줬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정교회장 이런 거, 정교부회장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어머니 해 오라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 없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3번째 100% 미팅 참석할 것. 그때 우리 김병주 리더님 강의도 막 많이 듣고 손재무 리더님 강의도 많이 듣고 했지만 100% 미팅 참석하는 거 이거 모든 성공자들이 무대 위에서 나오면 그 말씀은 모두가 다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쉬웠어요. 돈 버는데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배우지를 않고 어떻게 돈을 벌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영업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내 사업을 위해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일이 시스템 비즈니스잖아요. 복제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 누구 보고 하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 대로 그대로 파트너 따라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제의 원본이 돼서 깨끗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너무 쉬운 거 나 이거 하겠다. 미팅만 참석하면 다이아몬드 된다는데 여러분 이 말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오늘 오신 거 너무 대단하세요. 연휴의 시작이잖아요. 다 지역에서 오실 때 다 차 밀렸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쉽지 않은 날 오신 거 여러분들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박수 쳐주세요. 참 잘했다고. 그런 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100% 미팅 참석. 저 진짜 수석이 되는 이날까지도 아버지 상 났을 때 빼놓고는 미팅을 다 갔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딸이 병원에 실려가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냉혈 인간 이런 거 같죠? 여러분들 딸들 꿈을 꿔는 게 더 냉혈 인간인 거 모르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안 됐더라면 수석이 안 됐더라면 저희 딸 서울 사립대 건축학과 5년제 못 보냈을 것 같아요. 등록금 어마무시하고 기숙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하루 밥값이 기숙사 쓰니까 세 끼를 다 사 먹잖아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4번째 뒤돌아보지 말 것.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업할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내 톡이 얼마나 컸나 싶어서 자꾸 심어놓은 이렇게 식물을 뽑아서 보면 뿌리가 썩는데 자꾸 뽑아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가 얼마나 컸나 싶어서 자꾸 뒤돌아보면 내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꾸 그것만 보고 있으면 사업이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겠다라 내 자세를 갖추고 하는 거에만 전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원칙을 가지면 사업이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사업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서 저는 사업 초기에 아메이 사업가에 관련된 책이나 음원도 되게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성공한 성공자들의 책이나 음원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회사에다가 돈을,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일은 포기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해서 여기다가 직원들 월급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부지는 하물며 애 놓고 4일 만에 출근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1일 동안 쉬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말고는 쉴 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평생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는 직장인으로 살고 싶어요? 전 토요일, 일요일 안 기다려요. 토요일, 일요일 차도 막히고 싫어요. 우린 평일날 여행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굳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산을 가거나 이제 강을 걷거나 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 바람도 너무 좋고 새소리도 좋고 나무도 이렇게 예쁜데 내 친구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그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어디 놀러 갈까만 생각하는 친구들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말만 기다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학과의 영역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정말 사학과의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 일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성공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초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스폰서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이런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 나의 스폰서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성공자의 생각을 빌려서 나의 성공을 만드는데 항상 그 선택을 긍정의 선택, 될 거에 대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길은 여러분한테 제일 유리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몰라서 캐시백 많이 받으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파트너도 그렇게 딱 밖에 생각 못해요. 내 생각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세 갖추기, 외적 자세. 제가 여기 올 때 추리닝 입고 와서 머리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처음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들어오실 때 그 어떤 후광이 느껴졌고 저분은 왠지 거짓말할 것 같지 않고 신뢰감이 딱 느껴지고 편안하면서 그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로 쉽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자세를 갖추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사업을 유리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외적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긍정하고 감사할 것. 이거 제가 뒤에서 또 자세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뒤에 가면서 또 할게요. 그리고 지속하기, 인연의 끈을 놓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스톱을 해버리거든요. 만남의 횟수는 줄이더라도 스톱을 하면 내가 여태까지 쏟았던 에너지들이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만남의 횟수는 줄이더라도 절대로 그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약속을 하다 보면 취소를 너무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취소는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궁리하고 고민하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어떤 약속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속도 다 취소당하고 기분 나쁘고 전부 다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약속이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 약속은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진주극장 12시에 만나자 이러면 집을 나서면 절대로 왜?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5분에 연락 온다. 미안.
이게 아메이라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 때문에 약속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취소가 됐었을 때 뭔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정체 구간이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평정심을 갖고 버틸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또 잘 해나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굳힐 것인가를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도전과 변화를 했고, 저는 항상 제가 아메의 대표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저 싸움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싸움 잘하면 아메이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 제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사업 시작하고 SP가 되기 전까지 썼던 글입니다. 소비자로서의 결심, 기대하기 힘들었던 친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서 기분 좋았다, 이런 글이에요. 비록 지금은 두 분의 소비자로 출발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다이아몬드 아니었어요. 특출나지도 똑똑하지도 않지만 단순하게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기에 저도 특출나지만 똑똑하지만 끈기만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업 설명 안 했다는 뜻이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큰일입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몰랐다고.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만나서 변화한 점, 확실한 긍정적인 마인드, 활기찬 생활,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FED가 자꾸 눈앞에 생각이 납니다. 내년 무대에 오를 것을 상상하니 가슴 설렙니다. 아메이에서, 그러니까 스폰서님께서 열어주는 어마무시한 큰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자가 있는지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저는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제품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빅비즈니스로 봐가지고 제품 같은 건 공부 안 해도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여자분들 강의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꾸 50만 원, 100만 원 벌러 나왔다는 거예요. 나 빅비즈니스 한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안 듣겠댔어요. 간지러워서 못 듣겠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TV 안 보고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부지런을 들어 책을 보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유보했대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날로그 TV였거든요. 그래서 TV 2대 다 너무 다 줬어요. 집에 TV가 없는 채로 제가 그때 우리 스마트 TV 나올 때까지 TV가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날도 있죠.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절망하기보다 더 열심히 감동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정했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내일 다녀오는데 남편 보고 연가내라 했어요. 나 어디 미팅 가야 되니까 당신 연가내고 있으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끝없이 장사 안 됐던 게 끝없이 들어오는 손님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장사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저보다 자영업을 한 5개 정도 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미팅을 같이 늘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스폰서님은 안 갔지만 저는 가게 된 거죠. 항상 아메이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사업 초기에 빨리 알아버린 거죠. 이걸 머릿속에 두고 포기하지 않겠다 결정했고, 지금도 열정이 넘쳐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기분 많죠? 뭐도 안 되고 누구도 여유가 없고 집에 일이 있고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라도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이 달에는 우리 스폰서님이 SP를 가는 달이었어요. 이번 한 주 열심히 뛰어보려고요. 오늘 소비자 50만 점 올렸습니다. 스폰서님 SP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이 SP 되시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제 하고,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의 SP를 보고 저도 SP에 대한 목표를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2009년 1월 SP가 되겠다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반반이네요. 안 됐습니다. GP도 안 됐습니다. 근데 9월달 PT를 했어요. 전 이거 보고 제가 옛날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계획이에요. 1월달 SP인데 9월달 PT가 되겠다고 정말 천지도 모르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1월달 3월달 안 했는데 PT는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초집중 하셨으면 좋겠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큐 에메랄드 될 때까지 저 진짜 이렇게 집중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3월달 이제 그 열심히 했던 저 3월달 1000만 점을 정말 도전할 때 400에서 1000만 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믿었어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를. 등가의 원리를 저는 완전히 이해하고 친구를 소개받기 위해서 엄청 한 사람을 늘리든지 제품군을 늘리든지 연간 제품을 쓰게 하든지 이거 3개면 내 네트워크에 딱 2배로 뻥튀기가 되겠다라는 게 강의는 계속 들었는데 그달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달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되겠다. 아, 맞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사람이 늘거나 매출이 늘거나 무조건 늘겠다.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달이 12일 2였는데 3월 달에 왜 SP가 됐냐면 3월 달에 제가 SP가 되겠다라고 3월 1일부터 마음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것 같은 그 설레임? 그게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내가 되겠나 하면 안 돼요. 그게 딱 가슴 속에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4월 달에는 전업을 했고 더 열심히 했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월 1일 날 내가 12월 달에 너무 3월 달에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안 될 것 같다 마음 먹으니까 제가 그때 780만 점에서 스톱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스톱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지. 근데 5월 달에 SP 세미나를 갔는데 전부 다 GP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멘, 오기 받아야 됩니다. GP를 도전한다는데 나는 그달 2SP를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제가 어떻게든 2SP를 간다 하고 두 번째 달 또 소개를 많이 받아서 5월 달에 1000만 점을 또 해요. 6월 달에 GP 갈 때 진짜 썩냈어요. GP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핀만 택배로 오는 거 너무 심하다고. 너무너무 힘든 GP를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힘든 GP가 그래서 뭐 안 하고 싶은 이런 거 아니고 33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GP입니다. 근데 그때 GP를 가면서 제가 진짜 3번째 달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뒤에도 써놨지만 한 달 열심히 하면 SP는 될 수 있어요. 근데 1년을 열심히 하면 파운더스 PT는 돼요. 신기하게 2년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까지 가요. 3년을 열심히 하면 수석까지 와요. 집중. 여러분 한 달 집중하면 SP는 된다니까요. 근데 1년을 집중해야 파운더스 PT가 돼요. 근데 그 1년 집중하면 2년째는 왜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100m를 딱 뛰다 보면 100m 뛴 만큼 너무 열심히 뛰어서 100m를 더 뛰게 되어 있잖아요. 발이 안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열심히 했지만 2년을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2년을 열심히 했더니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7월달, 8월달은 1000만 점이 넘어서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9월달 한래그 독립하고 사이트 680으로 PT를 해요. 근데 네 파트너가 있어서 그랬겠지. 저 파트너 없었어요. 제가 사업 설명을 47번 할 때까지 아무도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 제가 빅비즈니스를 받았잖아요. 치약 2개 달라면 다 버렸어요, 사람들. 난 니한테 치약 팔러 온 거 아닌데 됐다. 저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사업 설명을 하는데 아무도 사업을 안 하겠다니까 주로 가야 되겠다. 치약 2개 주로 가야 되겠다. 제가 그때 좀 겸손해지기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1000만 점을 하고 PT가 되고 루비가 될 때까지 저는 소비자 네트워크로 갔는데 소비자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더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너무 탄탄한 거예요. 흔들거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번째 달은 1100만 점으로 마감하게 된 경험을 하게 돼요. 한래그 독립하고 이제 사이드 680 하고 왜냐하면 2009, 2010 회계년도의 목표가 저는 제주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파이어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파이어는 이렇게 GP가 돼도 사파이어가 되더라고요. GP를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본사전에서 처음에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돈 다시 달라 할까 봐. 근데 전화했는데 사파이어 핀 보너스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놀랬잖아요. 그렇게 사파이어 되고 파운더스 PT가 전 뒤에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첫 여행을 가고
이렇게 그 다음 해 들자마자 바로 큐 에메랄드가 가고, 큐 에메랄드가 간 건 왜 갔냐면 사파이어를 가는데 파트너가 없었다 했잖아요. 두 렉을 독립하고 사이드를 400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100개 쇼도 플랜을 했는데 그때 나머지 레그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핀을 달고 사업하게 되니까 훨씬 더 힘이 강력해진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SP 갈 때 더 강력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핀의 힘을 갖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더 쉬웠던 거죠. 그래서 빨리 도전해서 빨리 핀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보통 1000만 점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한 달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그리고 SP에 홀에 빠진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절대로 쉬시면 안 돼요. 그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그랬냐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 좀 쉬고 싶어. 그럼 쉬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사업 설명 안 하면 100%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스폰서님 상담을 해요. 그래서 상담하면 다시 해보자 하면 또 노력을 해. 그러면 현상은 유지돼요. 근데 나 노력했는데 스폰서님 유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부정하면서 또 쉬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사업을 포기해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력해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버텨요. 유지하면서. 그리고 다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다시 한번 더 뛰어보자고 또 다시 노력하고 그리고 배우고 또 긍정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성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패턴과 되는 패턴이 선택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다던데 제가 너무 세게 하나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을 노력하면 SP가 되고 1년을 노력하면 파운드 PT, 2년을 하면 다이아몬드 3. 그래서 3년 집중해서 EDC까지 갔어요. 제가 너무 후회돼요. 5년 집중해서 트리플까지 갈 걸 5년을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T가 되고 일본 헤드 테이블에 루비 PT여서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는 그런 영광을 이제 받게 되고, 그때 이 인정식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렇게 글은 열심히 팔아도 이런 인정을, 보상은 있어. 근데 인정을 해주는 회사는 잘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보상과 인정을 같이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았지만 PT가 9월 달에 이제 제가 10월 달에 스피치를 하게 됐죠. 9월 달에 PT가 되고 그 다음에 Q 에메랄드가 되고 그리고 스폰서님의 다이아몬드를 보고 저도 벽에 붙이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2013년 4월 1일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온 집에 저렇게 다 써놨어요. 온 집에 저렇게 진짜 다 써놨어요. 이제가 어디냐면 이렇게 부엌에 그 하이그로시 저기 거기에요. 이게 애들도 쓰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그룹에서 전부 다 이렇게 독립 그룹 없이 다 같이 했던 운동회에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남편은 왜 오렌지 색깔 옷을 안 입고 있냐면 나 아메 안 하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태워달라 이렇게 꼬셔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 이하로는 우리가 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계셨는데 두 분은 그만두셔가지고 얼굴을 저렇게 제가 사생활 보고 저는 스폰서님 없이 고아처럼. 근데 저희 이제 아까 모자 쓰신 분이 처음에는 사파이셨는데 지금 파운더스 EDC. 스폰서님들 항상 그러실 거예요. 사진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라. 사진 속에 남아있는 스폰서님과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하물며 수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사진 속에 꼭 남아 계세요. 근데 저 이하로 운동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제 파트너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직전에 했던 이제 운동회였거든요. 공기청정기 이렇게 쫙 이렇게 다 좋은 공기에서 우리 운동회 해야 된다며 이렇게 운동회를 했어요. 아메이는 어차피 될 일이고 여러분은 어차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부러 안 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메이는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어차피 될 일이고 나는 어차피 될 사람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 많이 가는데 어떤 이제 산에 제가 처음 가는 산이었어. 근데 파트너들을 막 데리고 가는데 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경사졌더라고요. 그 산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근데 파트너가 여기서 돌아가겠대.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가본 산이 돼가지고. 파트너가 죽을 똥 살 똥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스폰서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한 세 분들이 돌아가시겠대. 혼자 돌아간다면 안 되는데 또 세 명이 간다니까 가라 이랬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를 데리고 갔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산이 너무 완만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가슴을 치고 후회했어요. 산을 공부하고 오거나 산을 내가 한번 가보고 데리고 올 걸. 왜 미리 경험 안 해서 내 파트너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산 가장 힘든 코스까지 왔는데 내가 돌려보내게 했을까. 너무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스폰서님을 믿으라 했죠. 스폰서님은 스폰서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핀까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 계신 분이에요. 그 길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꼭 저는 믿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스폰서님이 어떤 이렇게 하세요 했었을 때 제가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무조건 예스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별명이 불도저였다 하더라고요. 좀 몰랐거든요. 사업 초기에 하도 밀어붙여서 불도저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산 얘기인데 지리산 노고단이 있어요. 제 파트너가 한 30분 정도 늦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리더님 기다려서 같이 갈 테니까 리더님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라 해서 한 30분 늦었어. 근데 다른 파트너들은 먼저 보냈는데 노고단인 코스가 두 코스가 있어. 이렇게 약간 둘레길처럼 뱅뱅뱅뱅 돌아서 천천히 가는 코스가 있고 쭉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파트너하고 저는 늘 산을 다니던 파트너였어요. 다른 파트너들은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서 정상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왜? 우린 준비했잖아. 평상시에 체력이 있었고 저는 그 노고단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 코스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결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업해요. 끝난 게 아니다. 내 죽는 날 가슴에 달리는 진짜 핀이 내 영원한 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지금 잘 된다고 내가 까불 것도 아니고 저보고 그리고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고 정말 내 죽는 날 가슴에 달리는 것도 내 거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이어받아서 또 승계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이 좀 길긴 한데 제 수석 파티 때 제가 15년 동안 사업하면서 나에게 힘을 줬던 소비자들, 내 지인들,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파트너들 한 자리에 전부 다 딱 100명의 이렇게 명단을 써가지고 제가 딱 초대를 해서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에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했던 영상인데 못 틀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잠깐만요. 엄마,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보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아니, 뒤로. 죄송. 제가 다이아몬드 때 좀 핀도 빨리 가고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아빠가 또 사업 망하고 힘들 때였어요. 20평 아파트 있을 때. 근데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정말 제가 원만큼 뭔가를 못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이 되면서 정말 제가 다이아몬드 때 못했던 거 막 다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이 에메랄드거든요. 작년에 에메랄드를 성취했는데 우리 둘이서 왜 저렇게 꼭 껴안고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암 선고받고 오늘 내일 할 때여서 제가 이렇게 파티는 했지만 마음이 아빠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 인정식 때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아빠를 모시고 싶었는데 휠체어 탈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생하고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메이는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그 뒤에는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진심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리더님들의 진짜 그 안목을 좀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리치 디보스 사랑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일에는 지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사랑하시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이 일을 사랑하고 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해내실 거라 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때는 더 큰 핀으로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